직장인 359명 가운데 39명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해 승인된 30건의 자살 사유를 분석한 결과 1위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이 13건이었고요. 자책하지 마시고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용기를 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준 의무사입니다. 혹시 회사 가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최근 의미 있는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직장인 자살 원인의 1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는 통계가 나와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동료 간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및 상사의 업무적 갑질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주 5일 실시 이후에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예외는 될 수 없는데요. 과중한 업무를 감당 못한 근로감독관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업무를 처리했다가 이것이 발각이 돼서 형사 재판을 받았는데요.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는 범행 경위를 참작해서 선고유예로 감형된 사례로 볼 때 우리 사회의 과중한 업무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좋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전국의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직장인 359명 가운데 39명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 괴롭힘을 넘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2022년 자살 산재 신청건은 97건이었는데요. 그중 승인된 건은 39건으로 승인된 30건의 자살 사유를 분석한 결과 1위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이 13건이었고요.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과로 10건이었고요. 3위는 징계, 인사처분이 8건, 4위는 폭행이 2건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승인된 사건의 근속 여수를 분석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은 10년차 미만이 69%로 가장 높았고요. 과로는 10년차 미만이 80%에 달했습니다. 괴롭힘, 성희롱과 과로로 인한 자살 산재는 저연차에게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징계나 인사처분은 10년차 미만이 4건으로 근속여수와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익히 알려진 문제지만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친다면 은폐된 자살 산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퇴사하면 되지 왜 죽음을 생각하지? 라고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딜 가든 마찬가지라는 무력감, 힘들게 취업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책감이나 부당함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상황을 개선할 시도를 할 정신적이나 체력적 여유 고갈로 인해 참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내 잘못이 아님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하며 자책하고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서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것은 조직 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무작정 참고 넘어가기보다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 괴로워하면서도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어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보게 됩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녹취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녹취 외에도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 등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괴롭힘 형태가 이런 증빙 자료를 모으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최소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위나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때 내가 느낀 감정 또는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를 많이 모아놓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후 신고를 할 때에도 기록에 따라 일관성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어 발언이 신뢰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신고가 들어오면 사건을 조사하고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신고를 했으나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용자 또는 그 가족이 괴롭힘의 가해자로 제대로 된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근 저희 법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과 관련된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민한가? 내가 문제인가?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문제를 겪고 있다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용기를 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